주의 송과선 또는 제3의 눈은 인체에서 가장 심하게 표적화되고 독성이 있는 분비선입니다. 혼돈과 물질주의로 뒤덮인 세상에서 우리 조상들의 고대 지혜는 희미한 희망을 선사합니다. 종종 제3의 눈으로 불리는 송과선은 인체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표적화되고 중독된 셈입니다. 그런데 왜? 왜냐하면 그것은 육체적 영역과 영적 영역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며 더 높은 의식 상태로 가는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송과선의 신비를 밝히고 진정한 깨달음으로 향하는 이 신성한 관문을 정화하고 여는 방법을 탐구하면서 깨달음의 여정에 동참하십시오. 종종 제3의 눈이라고 불리는 송과선은 수천 년 동안 매혹과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의 고대 조상들은 이곳이 영이나 영혼의 자리이자 내면의 지혜와 통찰력의 중요한 중심지라고 믿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이 작은 샘이 우주를 더 깊이 이해하는 관문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송과선이 포위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곳은 다양한 독소와 오염 물질의 표적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폐쇄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송과선의 중요성, 인간 의식에서의 역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강력한 깨달음의 원천을 정화하고 잠금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할 것입니다. 인간 의식에서 송과선의 역할. 송과선의 중요성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먼저 인간 의식에서 송과선의 역할을 이해해야 합니다. 뇌 깊은 곳에 위치한 이 놀라운 샘은 단순한 기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높은 차원의 인식으로 가는 문입니다.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적 세계와의 연결. 송과선은 물리적 영역 너머의 현실을 인식하는 독특한 능력 때문에 종종 제3의 눈이라고 불립니다. 그것은 물질 세계와 영적 차원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여 우리가 직관, 내면의 지혜, 영적인 통찰력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A. 고대의 지혜. 우리의 고대 조상들은 송과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영혼이나 영혼의 자리로 숭배했습니다. 그것은 호루스의 눈으로 묘사된 고대 이집트와 같은 문화에서 깨달음과 영적 각성의 상징이었습니다. 3.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도 송과선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이 성하면 몸이 밝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송과선을 직관의 눈, 즉 사물을 명확하게 보는 열쇠라고 암시한 것입니다. 닫힌 송과선과 영적 죽음. 오늘날 대부분의 개인의 송과선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폐쇄되거나 석회화되어 있습니다. 폐쇄는 우리의 영적, 정신적 안녕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1. 속임수와 제한된 인식. 닫힌 송과선은 우리 앞에 제시된 것 이상의 진실을 인식하는 능력을 제한합니다. 그것은 현실과 환상을 분별하는 우리의 능력을 방해하여 우리 마음을 조작과 속임수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A. 의식의 정체. 열린 송과선이 없으면 우리의 의식은 물질 세계에 갇혀 있고 영적인 영역과의 연결에서 오는 더 깊은 통찰력과 지혜가 없습니다. 이러한 침체는 영적 죽음의 느낌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우리를 진정한 자아로부터 분리시키게 됩니다. 송과선 잠금 해제 깨달음으로 가는 길. 좋은 소식은 송과선을 정화하고 열어 더 높은 의식 상태와 영적 진실과의 연결을 다시 깨우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하기 위한 몇 가지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이어트와 영양 몸을 해독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송과선에 축적될 수 있는 가공식품, 불소 및 기타 독소를 피하십시오. 유기농 과일과 채소, 특히 블루베리와 스피루리나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식단을 포함하세요. A. 햇빛과 명상. 송과선을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연 햇빛에 정기적으로 노출시키십시오. 명상 수련, 특히 제3의 눈에 초점을 맞추는 수련은 이 휴면샘을 깨우고 직관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석회질 제거. 사과식초, 요오드, 붕사와 같은 석회질 제거제를 일상생활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이러한 천연 물질은 수년에 걸쳐 송과선에 축적되었을 수 있는 석회화를 분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송과선 활성화 기법. 송과선을 활성화하고 개방하기 위해 고안된 다양한 기법과 실습을 살펴보세요.
이와 관련하여 요가, 노래, 마음챙김 운동이 특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5. 영적 각성. 당신과 공감하는 영적 실천이나 신념 체계를 받아들이십시오. 자기 성찰, 기도 또는 의식에 참여하면 송과선이 열리는 것을 촉진하고 영적 각성에 이르는 길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제3의 눈인 송과선은 단지 신비한 분비선일 뿐만 아니라 더 높은 의식 상태와 영적 진리로 가는 관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의 지혜를 열고 영적 세계와 연결하는 열쇠로 역사 전반에 걸쳐 존경받아 왔습니다. 혼란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송과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송과선을 정화하고 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깨달음과 영적 각성을 향한 변화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물질주의의 족쇄에서 벗어나 송과선의 힘을 통해 진정한 자아와 다시 연결될 때입니다. 깨달음의 길은 당신 안에 있기 때문에 고대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내면 세계의 비밀을 풀어보세요. 송과선의 신비, 소위 제3의 눈. 뇌 깊은 곳에서 발견되는 작은 완두콩 크기의 내분비 기관인 송과선은 수세기 동안 매혹과 신비의 대상이었습니다. 17세기 프랑스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렌 데이카트는 이것을 영혼의 주요 자리라고 유명하게 불렀지만 보다 현대적인 맥락에서는 영적인 경험과 직관과의 연관성이 인식되어 종종 제3의 눈이라고 불립니다. 송과선의 이해. 송과선은 뇌의 거의 중앙에 위치하며 상피라고 불리는 영역의 두 반구 사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신체에서 몇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일주기 리듬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샘은 각성수면 패턴과 계절 기능의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생성합니다. 이 제작은 빛의 영향을 받습니다. 송과선은 망막시 상하부를 통해 눈으로부터 신호를 받아 낮인지 밤인지 알려주고 그에 따라 멜라토닌 분비를 조절합니다. 송과선과 그 신비. 송과선은 확립된 생리학적 기능 외에도 형이상학과 영성의 영역으로 확장되는 특정 매력을 갖고 있어 제3의 눈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제3의 눈과 영성. 많은 영적 전통, 특히 힌두교와 불교에서 제3의 눈은 깨달음과 일반적인 인식 너머를 볼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은유적인 내면의 눈입니다. 이는 이마 중앙, 눈썹 사이 공간 약간 위, 뇌에 있는 송과선의 해부학적 위치와 대략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명상과 영적 수행을 통해 제3의 눈을 열어 심오한 통찰과 일치의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고 암시합니다. 송과선 석회화. 송과선의 또 다른 미스터리는 석회화 현상입니다. 부검 연구에 따르면 송과선은 종종 인체의 다른 어떤 기관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칼슘 침전물이 쌓이는 석회화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석회화의 원인과 의미는 대체로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송과선 석회화와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 사이의 상관관계를 제시하지만 이러한 잠재적 연관성을 확인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불소와 그것이 송과선에 미치는 영향. 송과선에 관한 흥미로운 연구 분야 중 하나는 치아 범랑질에 대한 보호 효과로 인해 공공수돗물 시스템과 치과 제품에 흔히 사용되는 첨가물인 불소의 효과에 관한 것입니다. 불소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미네랄이지만 체내 수치가 너무 높으면 건강에 문제가 됩니다. 한 가지 우려는 송과선이 특히 불소 축적에 취약하여 그 기능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화물의 주요 작용 메커니즘은 충치를 유발하는 입안의 산성 환경에 저항하는 단단한 보호물질인 불소인 회석의 형성을 통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과정으로 인해 송과선이 석회화될 수 있습니다. 다른 뇌 조직과 달리 이 분비샘은 혈액 뇌관문으로 보호되지 않아 불소를 포함한 특정 물질의 축적에 잠재적으로 더 취약합니다. 송과선 석회화 과정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며 종종 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높은 수준의 불소에 노출되면 더 일찍, 더 심각한 석회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송과선의 석회화가 수면과 일주기 리듬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 생성 능력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우려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잠재적 연관성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많은 연구가 아직 예비 단계에 있으며 결과가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의 송과선에 대한 불소의 영향을 결정적으로 결정하고 인간의 건강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을 이해하려면 더 심층적이고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불소 섭취에 대한 균형 잡힌 견해를 유지하고 불소가 치아 건강에 미치는 이점과 잠재적 위험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MT 생산과 송과선. 대중의 상상력을 사로잡은 가설은 송과선이 강력한 환각제인 디메틸트립타민 DMT를 생성한다는 것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임사체험이나 신비한 체험과 같은 특별한 의식 상태에서 DMT가 대량으로 방출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DMT는 쥐의 송과선에서 발견되었지만 인간에 대한 증거는 아직 결론에 이르지 못하여 향후 연구를 위한 흥미로운 분야입니다. 마지막 생각들. 송과선은 물리적으로 작지만 과학과 영성 모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물학적 리듬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은 그것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말해주는. 반면 제3의 눈이라는 은유적 해석은 의식과 영성에 대한 심오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인간 두뇌의 깊이를 계속해서 탐구함에 따라 송과선은 여전히 미스터리와 매혹의 강력한 초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이 셈의 기능과 의식, 건강, 우주에서의 우리의 위치에 대한 이해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이해하는 데 있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입니다.